네, 한 주간의 핫했던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한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번에도 나오셔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하락을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서울경제TV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그래도 대응을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또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월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라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다시 세워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 하락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사실 늦었지만 비중 관리는 좀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외국인 기관이 뭐 작은 힘으로 뭐 남 좋은 일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쨌든 기계적으로 좀 비중 관리를 어느 정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락이 좀 안정되는 걸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뭐 떨어질 때마다 보통 이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뭐 투자금이 굉장히 많으시다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이제 개인 투자들은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중 관리 좀 유동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이고 10만 원짜리만 좀 지지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조금 좋지 않아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중 관리 좀 잘 해주시고, 개인 지분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도 500만 명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돼야 사실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관리 좀 유동적으로 하시면서, 사실 뭐 디램 가격 하락과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 부분들이고, 뭐 수요나 사이클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인지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월가에서 지금 사실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지금 관련해서는 좀 비중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가 저점 구간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잡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 전략일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램 가격 하락은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것들도 이미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비중 관리 하시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또 한 주의 희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디램의 고사양화 버전이죠. DDR5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종목을 좀 반도체 쪽에서는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DDR5나 이런 쪽은 좀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좋은데,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좀 중소형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DDR 뭐 3, 4, 5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성능 자체가 그냥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진다, 조금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DDR5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DDR4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는데도 사실 시간적으로 4년에서 5년이라는 좀 시간이 다 걸리고 있고, 뭐 5까지 간다면 사실 물론 SK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연초에 좀 해놓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디램도 디램인데 사실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추고 DDR5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뭐 디램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계속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고, 성장성이나 점유율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 뭐 관련 산업군들이 좀 변화하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지금 디램 쪽보다는 다른 방향을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당장 DDR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DDR5 세대 교체에 성공할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부품 장비 어떤 중소형주들을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부품이나 장비 업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관련해서는 PCB 수동 부품 업체인 뭐 심텍이나 아비코전자 같은 것들이 있고요. 후공정 장비 업체인 뭐 유니테스트, 테크잉, 뭐 엑시콘 같은 기업들이 있고 뭐 소켓 업체로는 ISC, TSE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는 뭐 처음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물론 모두 다 필요한 업종들일 거예요. 다만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나중에 대장으로 치고 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섹터를 좀 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공정 장비 업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DDR5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도체 업종으로 정말 이제 모멘텀이 없는 걸까라는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 사실 또 하반기에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폴드 이런 것들이 출시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에도 반도체 업황의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살릴 수 있는데 사실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걸 좋아하지 기존에 있었던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핸드폰 나오는 거 보시면 아이폰이 나온 지도 거의 13이 나온다고 하는데 거의 13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고 갤럭시만 해도 거의 20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단순하게 핸드폰이 출시된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다만 거기에서 뭔가 특화돼서 나오는 것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갤럭시 언팩 행사 이런 걸 진행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이 단순히 출시되고 플립 이런 형태보다는 그 안에 어떤 기존의 핸드폰에 없었던 그런 뭐 제품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고 뭔가 특화된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뭔가 업데이트돼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기업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보셔야 그런 것들이 좀 출시가 됐을 때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사실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단순히 뭐 힌지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뭐 성장성이 있는 추가적인 재료가 조금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의 출시는 영향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예전보다 좀 둔해졌고 정말 어떤 큰 이슈나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좀 이거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이제 빗대어서 증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좀 들고 있었던 종목 진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지금 이렇게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할 거라고 최충성 위원님은 예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 나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지수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동안의 주식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던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뭐 다른 부분보다 뭐 업종이나 업황 그런 부분들보다 사실 수급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고 일단 뭐 물론 리스크 악재라는 거는 뭐 갑자기 이제 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대응을 하는 그런 영역이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이 뭐 증시를 뭐 훼손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은 상승을 할 건가 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해뒀던 건데 물론 상황이 닥치면 아직까지 뭐 하락 측면에 도달했다라고는 아직은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에 계속적으로 좀 수급 측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수급 측면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증시만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오늘 네. 같은 날에는 일단 1%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오버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훼손하고 싶진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던 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분율이 좀 많은 종목은 사실 피해야 돼요. 일단은 뭐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처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수급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봤을 때 일단 그런 상황이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엔 수급의 문제였는데 수급이 지금 예상과는 달리 조금 많은 매물이 지금 외국인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속보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재용 가석방은 반도체, 백신 등 국익 위한 선택이다라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알고 저희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더 이상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처럼 이제 호재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주가에 앞서서 이제 앞선 그림을 한번 보신다면 사실 구속이 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 뭐 예전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예전에 생각한 그대로 갔었겠지만 지금은 유동성장이고 개인 지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사실 주식은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힘의 방향에서 어느 쪽이 힘이 강한가를 보았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 하락 사실 뭐 가석방이나 저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게 완벽하게 지금 사면 그 지금 가석방 얘기가 나오면서 사면이 아니다, 막 사면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가석방을 한다고 해도 경영에 직접 그 취업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경영에 뭔가 물론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관련해서 경영을 뭔가 참가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반대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석방이기 때문에 또 해외 출국에도 또 제한이 좀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등이 있다고 지금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비중 조절하자라는 의견 계속 주시고 계시고 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수급이 몰리고 있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 뭐 멀리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상승하는 걸 본다면 사실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올라갔던 모습과 똑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낚시한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추후에 또 몇 개월 지나면 상승하겠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2차 전지는 지금 상승을 할 겁니다. 할 것인데 일단은 또 낚시한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왜냐면 지금 성장주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고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성장주가 올라간다?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가 올라간다는 건 뭐 미래를 보고 자꾸 가겠다는 건데 실적의 기반 원래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 저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가 아니거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안전한 산업군들이 사실 올라가는 게 순서인데요. 일단은 지금 좀 거꾸로 가고 있고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해서 거의 많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꼬임이 나오고 있다.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에서 좀 손을 털고 2차 전지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분명히 손을 터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뭐 참여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뭐 저점 구간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건 좋으나 너무 크게 멀리 보시고 대응하시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시장에 접근을 잘한다. 이제 정말 많이 똑똑하게 시장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또 그 위에 다시 올라타서 이제는 다시 좀 개미털기식으로 2차 전지까지도 손을 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황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이 의회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 또 여기에서 공화당 의원들 간의 회의 끝에 또 수정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쪽도 성장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호재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섹터 관련해서 이제 보자면 뭐 도로, 교량, 수도, 광대역, 통신 같은 것들인데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뭐 광대역 통신 정도 그리고 뭐 교량 정도 도로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뭐 대부분이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들보다 좀 힘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통신 관련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통신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견제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갤럭시 S22였나요? 거기에 출시를 할 때 5G 세계 최초 5G를 탑승을 해서 이제 시판을 했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을 한번 보았을 때 뭐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았을 때 5G나 이런 6G 같은 것들 통신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신다면 뭐 지금 당장은 굉장히 흐름이 약해요.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쿄올림픽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5G가 좀 성장할 그런 시간들을 좀 잃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뭐 5G가 뒤처졌다고 해서 뭐 6G나 뭐 추후에 그런 것들이 좀 아예 안 될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멀리 보시고 주가 자체도 거의 바닥권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5G 관련해서는 일단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뭐 성장도 성장이지만 기본적인 맥락에서 뭐 가치주라고도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해서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배신감도 많이 느꼈던 5G 네. 종목들이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뭐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는 이제 상승에 대한 신호가 확실히 나왔을 때 지금 가시면은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거든요. 항상 이제 주가 흐름 한번 보시고 상승이 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좀 들어가줘야 기회비용도 어느 정도 아끼실 수 있고 시간도 아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뭐 도로, 교량, 수도 이쪽은 큰 기대를 안 해야 된다? 아니면 저점으로 좀 삼아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건지? 도로, 교량, 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 가져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인프라 법안 조금은 이제 다르거든요. 뭐 미국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수혜를 받냐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의미부여하고 포커싱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 법안에 대한 그런 섹터들을 조금 전에 뭐 도로나 교량, 수도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규적으로 정책을 하고 뭐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이런 것들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뭐 해저 터널이나 최근에 뭐 GTX 등 이런 거 많이 뭐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봤을 때 딱히 뭐 인프라 법안의 수혜가 아닌 우리나라도 아니면 뭐 유럽이라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프라 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의 인프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나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특화해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한 발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그 부분에서 조금 통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포커싱을 그쪽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